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203만 3,421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5만 5,594명, 완치 181만 7,303명으로 집계되어 2.7%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연일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3일은 15,300명으로 집계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000만 회분 용량의 시노백 백신을 받았습니다. 이번 백신은 17번째 들어온 물량이며 추가 작업이 필요한 벌크 형태입니다. 보건부 사무총장은 이번에 들어온 물량도 백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테스트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현재 인도네시아가 수령한 백신은 총 1억 회분이 넘었으며 이 중 시노백 백신이 9,450만 회분, 아스트라제네카가 822만 8천 회분, 시노팜이 200회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1억 8,150만 명의 백신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220만 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고 2,280만 명이 1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폭발적인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현재 치료 중인 감염자 수가 200만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양성 비율이 51.62%로 매우 높아 감염자 수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일 코로나 검사 수는 24,987명인데 이 중 12,911명이 양성 반응이 나왔으니 검사받은 시민 2명 중 1명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온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전염 예방을 위한 적정 양성률은 5%입니다. 이 근거대로라면 인도네시아는 코로나 검사 수가 10배는 더 이루어져야 하며 역으로 파악되지 않은 감염자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도네시아 소아과 의사협회는 인도네시아가 코로나19로 사망하는 아동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 양성 사례 중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12.5%로 성인 8명당 1명꼴로 감염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카르타에서 최다 감염 증가 사례로 661명의 어린이가 하루 만에 감염된 케이스도 있으며 이 중 114명이 5세 미만 아동이었습니다. 또한 18세 이하 청소년 중 5세 미만의 유아 아동의 사망 비율이 50%로 가장 높으며 협회장은 그 이유로 아동을 위한 응급집중치료 병동과 의료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보건부 장관은 의료장비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인도네시아산 의료장비 제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한 해에 수입된 의료장비는 총 8억 6,400만 달러에 달하지만 같은 해 인도네시아에서 거래된 인도네시아산 의료장비는 총 2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보건부는 4억 4,950만 달러 상당의 의료용품을 인도네시아산 제품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산 제품으로 대체된 의료용품은 주사기, 병원 침대, 일회용 알코올 세트, 산소 마스크 등 5,462개 품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가루다 국영항공사는 재정 회복을 위해 여러 국제 노선 중 수익이 적거나 적자가 발생되는 노선들을 폐쇄하였습니다. 이번에 폐쇄된 노선들은 일본의 오사카와 인도네시아를 잇는 노선, 호주의 멜버른과 퍼스 노선이며 해당 노선들은 여객으로도 화물로도 수익을 개선할 수 없어 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의 경우 강력한 국경 봉쇄 보건 지침에 의해 하루 승객수를 25% 이하 수준으로 운영해야 했으며 실제 승객수는 이보다 더 적었습니다. 폐쇄 결정은 아니지만 검토 중인 노선들도 있습니다. 자카르타, 시드니, 암스테르담, 쿠알라룸푸르 그리고 서울 편입니다. 해당 노선들은 현재 손실을 보이고 있지만 흑자를 내던 노선이기 때문에 미래 잠재력이 높아 유지하고 있는 노선들입니다. 검토 중인 노선들은 현재는 화물이 대부분이고 승객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귀국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가루다 항공은 재정 정상화를 위해 노선 축소 외에도 임대 항공기를 지속적으로 반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20대의 임대 항공기가 반환되었고 현재 7대의 임대 항공기를 반납하기 위해 협상 중에 있습니다. 가루다 항공사는 자사 소유의 항공기는 6대뿐이며 총 136대의 항공기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대유행 기간 중 실제적으로 필요한 항공기는 41대라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임대 항공기 반환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가루다 항공사는 142대의 항공기를 운영하기 위해 매월 8천만 달러의 고정 지출을 하고 있으며 이 중 임대비는 5,600만 달러로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자국의 식량 안보를 위한 사업에 우리나라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총 면적 34만 8천 헥타르 규모의 경작지 관리 감독을 맡아달라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벼농사 이모작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쌀 생산량이 부족해 매년 쌀을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이에 조코위 대통령은 77만 헥타르 규모의 경작지를 지속해서 개간하고 있으며 국방부 장관을 식량개발 특임장관으로 지명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농지 가운데 15.2%만 관계 농사를 하고 있기에 관련 시설만 갖추면 인도네시아는 식량 안보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어촌공사는 기존 경작지 중 관계시설이 없는 농지에 물을 대는 사업의 총괄 관리 및 감독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역은 북부 수마트라와 누사 뜬가라 주이고 감독 기간은 4년이며 예상되는 사업 금액은 26억 원입니다. 관계 시스템이 갖춰지면 쌀 생산량이 연간 180만 톤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한 해 약 3,380만 톤의 쌀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농어촌공사는 인도네시아에서 댐 개발, 수자원 관리, 홍수 조절 시스템 구축, 자카르타 대방 조제 설계 등 50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나라로 꼽혔습니다. 영국 자선지원재단이 최근 발표한 세계 기부지수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종합점수 69점으로 지난해 조사 대상 114개국 중 1위를 차지했으며 케냐, 나이지리아, 미얀마, 호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2018년에 이어 두 번째 1위입니다. 세계 기부지수는 자선, 기부, 자원봉사 세 가지 항목을 설문조사한 뒤 응답자 비율을 점수화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웠던 지난해 인도네시아 점수는 오히려 2018년 발표보다 10점 상승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인 5명 중 4명 이상이 기부를, 5명 중 3명 이상은 자선과 자원봉사를 실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원봉사 수준은 세계 평균의 3배를 기록하였습니다. 반면 상위권에 있던 나라들은 코로나 대유행과 함께 대부분 점수가 하락했습니다. 예컨대 5위권에 들던 미국은 이번에 19위로 떨어졌으며 우리나라는 110위, 일본은 114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큰 금광을 소유한 금을 수출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금을 거래하는 금 전용 은행이 없어서 타 국가의 금괴를 이용하여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무역부 장관은 올해 안에 금 전용 은행을 설립하고 운영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지만 많은 부분 1차 사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금괴뿐 아니라 구리와 니켈도 원재료를 파는 데 그쳤지만 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으로 자국 내 2, 3차 사업으로 이끌어 상품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으며 금괴 전용은행 설립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한편 금괴 전용은행을 설립하기 위해선 순도 높은 금괴를 자체적으로 생산해야 하며 금거래 회원국들의 해외 인증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주로 싱가포르와 호주의 금괴를 거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6년부터 인도네시아로 골드바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경제조정부 장관은 금괴은행이 설립되면 미시적인 차원에서도 인도네시아 경제에 큰 도움을 주겠지만 거시적인 차원에서도 인도네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정부 주관하에 관상용 어류를 수출하고 관상어 판매센터를 운영해왔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보고로에 위치한 해당 시설을 기본으로 관상어 전시관, 사육시설, 조달시설 등을 비롯하여 미니 관상어 극장, 수족관, 잉어 연못, 조깅트랙 등 관광단지로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시설이 확충되면 약 3,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100개의 공급업체, 60개의 관상어 수출회사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광단지는 총 4개 동으로 구성될 것이며 1동은 상업용 건물로 각종 식당과 마케팅 센터가 자리할 것이고 2동은 관상용 어시장으로 사용되며 3동은 관상어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보육교육 시설로 활용하며 4동은 수출입업무와 어류검역소, 해운 화물 서비스, 어류건강관리센터, 관상어 물류센터 등의 종합시설로 활용될 것입니다. 참고로 2020년 해당 관상어 판매센터에서 거래된 관상어 매출액은 총 6억 8천만 루피아를 기록하였습니다. 시설을 현대화하고 유행에 따라 관상어 품종 개량까지 지속된다면 인도네시아의 잠재력 있는 수출 상품으로 기대된다고 협회 부회장은 말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경연대회, 시민들에게 어류 훈련 제공 등의 각종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시 관광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로 6.25 한국전쟁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세계 여러 나라의 정부와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인도네시아는 6.25 전쟁이 발발한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1952년 유엔을 통해 14만 3,706달러의 현금을 보내주었습니다. 당시 14만 3,706달러는 매우 큰 금액으로 유엔 회원국인 일본이 이와 비슷한 규모의 물품을 후원하였습니다. 특히 후원금을 보내주었을 당시 인도네시아는 유엔 회원국도 아니었기에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순수한 동기로 동참한 것입니다. 한편 많은 한국인들이 인도네시아가 6.25 전쟁에 지원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6.25 전쟁 때 우리를 도운 나라는 총 60개국이며 이 중 16개국은 전투병을 파병해 주었고 6개국은 의료 지원을 하였으며 38개국에서 현금 및 물자로 우리나라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